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이 부패방지국장이 어제 오전에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유서가 있는데 유서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인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을 받은 부분, 이 신고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또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 특혜를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부패방지국장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패방지국장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또 이 좌파 언론에서는 많이 부풀려서 이게 김건희 여사 가방 때문에 이 강압을 받아서 많은 압력을 받아서 거기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가방 부분도 권익위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습니다. 그 이재명이 황제 헬기를 사용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도 유철환 권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 다음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탄핵을 받아서 직무 정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권익위에 야당 쪽 목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이 받은 부분, 이걸 가지고 당시에 강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심각할 것은 앞으로 경찰 조사가 나오겠지만, 발표가 되겠지만, 좌파 언론,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부풀려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람이 죽은 일이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의 그 황제 헬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가방, 이 부분이 더 컸을 것이다. 이 권익위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권익위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가짜뉴스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의혹은 더 부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은 청탁금지법상 이게 제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어떻게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공직자의 부인이 받은 것이고 또 이게 청탁이 있었다. 이 순전히 공작이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의 이 공작에 걸려든 것인데 이게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심각한 것은 이렇게 권익위의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여기에 또 어떤 압력이 작용을 했느냐. 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유철환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그래서 이 선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느냐, 이게 아마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되면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별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부풀려지고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곧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기소를 하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혐의인데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은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힘들 겁니다. 그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언제나 이렇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져서
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좀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권익위의 담당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옳다구니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민주당 쪽에서나 좌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맛배기 수준일 거다.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또 거짓 선동을 할 그런 공작을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에 검찰도 그동안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었고 뭐 권익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결론을 내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이것 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권익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무혐의로 하기 위해서 이 뭐 계속 지금 이 언론에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숨진 국장과 친했던 사람이 숨진 국장이 이 김건희 여사 가방 부분 때문에 뭐 이 국회로 어디로 불려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압력, 압박을 받았다. 괴로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뭐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넘기면 어차피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번은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었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유서도 공개가 돼야 되고 경찰이 일정 부분 이 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뭐 민주당이나 좌파는 믿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두 가지 혐의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이 가방을 받은 부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 가방을 받은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뭐 처벌할 조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작이어 가지고 무슨 청탁이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또 공직자의 배우자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이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이 주가 조작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느냐. 뭐 이걸 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느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검찰총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서 이 재판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소위 전주라고 하죠. 그 돈을 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특검 주장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다시 제 3차로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미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관여를 했다. 수사 외압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특검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 종결을 말끔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엮어가려고 지금 그래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밀어붙이려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종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이 어제 오전에 자기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부분이 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